기자수첩 네. 넘어가 보죠.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 신년 연설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하필 신년 연설을 하기 전에 여배우와 몰래 만나 즐겼다는 프랑스 연예 주간지에 폭로 보도가 있어갖고 정치적인 입지가 악화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오늘 신년 연설이 대체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인을 예. 만나기 위해서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보도한 언론 참 비신사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받기도 했죠. 예. 그런 기사가 나면 즐겨 보면서도 또 어떨 때는 갑자기 비신사적이라고 공격하고 명예훼손이다 사생활 침해라고 공격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잘 뜯어보면요. 예. 남녀 스캔들에 대한 관심은 비정치적일 것 같지만 대단히 정치적입니다. 어허. 이념과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아요. 스캔들도요. 예. 프랑스 올랭드 대통령이 오랜만에 집권한 좌파 대통령이거든요. 사회당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좌파 진영이나 진보주의자들은 클로저 주간지를 상대로 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사생활 침해를 하면 되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생활 침해다. 네. 보수주의자들은 오히려 덜하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유명했죠. 네. 이때 보수주의자들은 또 엄청나게 흥미를 느끼면서 달려들었지만 르윈스키와. 예, 진보주의자들은 떨떠름해하면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 케네디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뭐 어떤 로비스트하고 친하다 뭐 어쩌다 막 소문이 났을 때 진보 진영 사람들은 막 와 하고 달려들었지만 어허. 보수 진영 사람들은 이거 아무튼 뭐 맨날 걸고 넘어져 이렇게 하면서 피했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돼서도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보수 진영 사람들을 만나면 술자리에서 마다 이 얘기를 꺼내면서 하지만 진보 진영 사람들은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라고 하면서 외면하죠. 그렇죠. 뭐 지금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립니다마는 진보 보수로 나뉘어 갖고 그 관심도가 전혀 다르죠. 예, 예. 네.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소동 때도 마찬가지였죠. 보수 진보로 나뉘어서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결국 정치인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걸 진짜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아픈 거고요.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숨기고 싶은 비밀 이걸 찾아내야 이제 확실하게 스캔들이 되는 거죠. 아하.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찍히면 더 폭발력을 갖는데 그 포인트가 이번에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타는 모습이라든가 대통령이 이런 헬멧을 쓴 거였던 모습.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이런 얘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누구냐? 감출 게 없는 사람.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요, 남의 사생활 폭로하는 건 어쨌든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그럼요. 정치인 같은 공인은 어떻게 이거 예외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시대에 따라서 잣대가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공인이거나 지도자라면 더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다 폭로해버리는 것은 명예훼손이고 프라이버시 침해인 거죠. 공인에 대한 건 공적인 관심사니까 공적인 가십은 정당하다라는 반론도 있는데 공적 스캔들의 최초의 인물이 누구였을까? 역사상 최초의 역사상 인물이요? 최초의 인물. 누굽니까? 이거는 아테네의 알키비아데스를 꼽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 예. 이 알키비아데스는 정치인이기도 했고 군인이기도 했는데 워낙 여자 관계가 복잡해서 그림에 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느냐면은 알키비아데스를 활락에서 구해내는 소크라테스라는 그림도 있을 정도로 그래요. 예, 소크라테스의 고민거리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대표적인 정치 가십 스캔들의 이제 주인공이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유럽의 왕들을 거쳐서 유럽 귀족들까지 넘어갑니다. 근데 왕과 귀족이 없는 미국에서는 그럼 누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는가? 누굽니까? 바로 유일하게 전국적인 인물인 정치인들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때부터가 정치 스캔들에 이제 본격화입니다. 그래요. 사실 미국 대통령은요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은 사람 찾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예. 그러니까 대개 불륜, 게이, 사생아 뭐 등등등등 해서 거의 모든 대통령이 다 휘말려서 고생을 했죠. 그럼 누가 이런 스캔들을 퍼뜨리는 걸까요? 대개는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퍼뜨립니다. 라이벌들. 예. 그 언론에 흘려주면 언론이 보도를 하고. 미국에서 흥미로운 거는 탐사 보도가 이제 붐이 일었어요. 예. 그러면서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터집니다. 예. 탐사 보도의 이제 극점에 있죠. 그 이후로는 워터게이트 사건 때 하도 세게 당하다 보니까 정치인에 대한 모든 폭로가 모든 언론에게 다 허용됩니다. 닉슨이 그렇게까지 엄청난 일을 저지를 줄 몰랐어 하면서 모든 국민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뭐를 터뜨리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이러면서 정치인은 공인이다. 공인은
스캔들이고 뭐고 사생활이 일단 공적인 것이다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문제가 있거나 아예 이런 그 풍파에 휩쓸리기 싫은 사람들은 공직을 기피하는 풍토도 생겨났습니다. 내 사생활 예. 드러내고 싶지 않다 싶은 사람은 공직으로 그렇습니다. 안 왜냐하면은 재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든 사생활 침해라고 인정을 받든 간에 재판에 시작되는 순간 신문에 나는 순간 이미 다 날아가는 치명적이죠. 거거든요. 그동안 예. 쌓아놓은 모든 명예,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것들이 다 그러니까 날아가니까. 아예 공직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요즘은요, 제가 이렇게 쭉 신문들 보고 언론 뭐 기사 검색하다 보면 그냥 일반 기사인데도 마치 스캔들 기사인 것처럼 제목을 달아서 황당할 때가 있어요. 참 저도 황당합니다. 보셨죠? 페이스북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예. 제목은 40대 미모녀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보 진영의 젊은 여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예. 제목은 항상 30대 국회 얼짱녀. 이런 제목이 붙는단 말이죠. 맞아요. 미디어 비평지에 분석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소개를 잠깐 하면요. 예. 아무튼 예술의 경지 내지는 피싱의 달인에 해당합니다. 어떤 식이길래요? 제가 제목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대생 페북에 올린 내 사생활이 충격. 엄청난 기사 같죠? 페이스북과 구글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제목은 이래요. 여대생 예, 제목 페북에 올린 내 이런 것도 사생활. 있어요. 20대의 여대생 예. 술집에서 70대 남자를 만나서 뭐 하나 했더니 깜짝. 이게 뭐 이게 지금 술집 광고 아니에요? 대학교 캠퍼스 주변에 거리 주점이 유행인데 남녀노소 없이 많이들 찾아온다. 값싸고 맛있으니까. 이런 뭐 기사인 것 같아요. 기사예요. 밤마다 여배우 집 찾아가 미래를 즐기던 50대 남자 누군지 알고 보니 이게 이제 프랑스 올랭드 대통령의 이제 연문서를 보도한 건데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연문서에 휘말려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그래요. 밤마다 여배우 집을 찾아가 미래를 즐기던 50대 남자 누군지 알고 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공무원 딴살림 차려놓고 주말마다 충격. 기사 내용이 뭐냐.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집을 각각 갖고 있는 공무원 가족이 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스캔들이나 가십에 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만은 적어도 언론으로서의 자존심과 예의는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또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격할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에 대한 존중과 인간적인 예의도 지켜질 만큼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